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레팍스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 쇼츠하고 이제 인스타그램 릴스를 많이 찍으면서 굉장히 크레팍스라고 하는 채널을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하는 일 중에서 크레스티드 게코 사료를 또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만든 사료를 좀 자랑을 하면서 어떤 먹이를 먹였을 때 크레스티드 게코에게 좋은지, 왜 제가 이 사료를 만들었는지, 이 사료의 장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레팍스 사료는 올해 5월 20일부터 판매하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총 판매량이 약 2억 정도가 넘어가는 이 대한민국 파충류 업계에서 유례 없이 판매량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께서 네이버에다가 크레스티드 게코 슈퍼푸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가장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가장 상단에 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위에 광고를 제외하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사용해 주시고 5월 20일에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재구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브리더 분들께서는 이제 대용량으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집에서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들에게 번식하는 크레스티드 게코들에게 쓰고 있고요. 뒤로 보이는 모든 크레들에게 현재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크레팍스 올인원을 먹이고 있습니다. 저희 크레팍스 농장에는 이제 적으면 3,000마리, 많으면 5,000마리, 그리고 1년에 약 1만 마리 정도의 크레스티드 게코를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크레들이 최근 2년 동안 크레팍스 올인원 딱 한 가지만 먹었습니다. 물론 이제 20g이 넘어가는 암컷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칼슘제를 추가해서 먹이고 있고요. 크레팍스 올인원이라고 하는 제품은 이제껏 나왔던 슈퍼푸드들과는 완전히 가공 방식이 다른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만든 슈퍼푸드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전부터 제가 항상 말씀드리던 것이 크레스티드 게코의 먹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파충류한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로 먹이고 두 번째로는 온도 습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크레스티드 게코에게 귀뚜라미를 먹여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잖아요. 귀뚜라미를 먹이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슈퍼푸드에 없는 어떤 영양소를 크레스티드 게코에게 먹이기 위해서 귀뚜라미를 먹입니다. 귀뚜라미를 잘 먹는 이유는 그거예요. 귀뚜라미에 지방이 많기 때문입니다. 슈퍼푸드에 비해서 지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곤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론 이제 사람도 굉장히 많은 지방을 가지고 있지만 곤충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약 40% 정도가 몸의 40% 정도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에게 먹이는 뭐 귀뚜라미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지방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몸에 나쁘냐라고 말하면은 또 아닙니다. 지방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지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햄버거, 피자, 뭐 튀김 종류의 그런 음식물들을 섭취했을 때 우리가 비만이 된다. 이런 걸 이제 트랜스 지방이라고 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자연 상태에선 만들어지지 않고 굉장히 고온에서 가열이 되었을 때만 트랜스 지방이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곤충의 몸속에 들어있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오메가3, 오메가6, DHA 뭐 이런 것처럼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슈퍼푸드를 먹이면서 이전에는 귀뚜라미를 굉장히 많이 먹였습니다. 왜냐하면 파충류라고 하는 동물은 지방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동물입니다. 물론 그것이 과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탈피를 하는데도 기름기가 필요하고요. 발바닥에 있는 섬모 그리고 피부의 어떤 탄력, 근육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데 지방 성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나와 있던 슈퍼푸드들 같은 경우에는 가공 방식 자체가 이런 지방, 기름기를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 분말화를 시키다 보니까 사실 귀뚜라미를 추가적으로 먹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비탈지 가공 방식과 탈지 가공 방식을 말씀을 드리면요.
곤충을 우리가 이제 다 잡아가지고 곤충을 분쇄를 합니다. 근데 곤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분쇄를 하면 약간 죽 같은 형태로 돼요. 그렇지만 이게 죽 같은 형태를 분말화 시켜서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기름기를 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곤충을 모아서 간담에 쭉 짜서 기름을 쭉 뽑고 나머지로만 만든 게 이전의 슈퍼푸드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크레팍스 올인원 같은 경우에는 이 기름을 짜는 탈취 과정이 없이 기름을 유지한 채로 분말을 시키는 비탈취 가공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떤 슈퍼푸드보다 귀뚜라미, 곤충, 이런 이 곤충이 가지고 있는 동해등해를 저희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곤충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성분을 슈퍼푸드 안에다가 담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질이 들어갔을 때의 장점은 그겁니다. 첫 번째, 성격이 예민한 애들이 지방을 많이 먹었을 때 온순해지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탈피를 엄청나게 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네 번째로 발바닥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브리더를 하고 계신다면은 산란을 유도하고 브리딩, 번식기를 유도할 수 있는 성분이 바로 지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다 좋다고 하더라도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과하게 주시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슈퍼푸드는 이틀에 한 번 피딩을 한다고 하시면 크레팍스 올인원 같은 경우에는 0g부터 40g까지 성장기 시기에는 3일에 한 번, 40g을 넘은 성장기가 끝난 상황에서는 4일에 한 번만 급여하셔도 충분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 브리더라고 하시면 이틀에 한 번 피딩을 하는 것보다 3일에 한 번 피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3일에 한 번 피딩하는 것보다 4일에 한 번 피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사료를 사용하는 양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사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팍스에서도 이렇게 많은 개체를 관리하면서 어떻게 여기에 있는 아이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피딩을 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모든 아이들을 옛날처럼 제가 이틀에 한 번 피딩을 했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규모를 키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유리장에 있는 성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4일에 한 번 피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아주 많고 그리고 건강한 크레들을 번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에는 이제 주 단백질원과 부 단백질원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가공을 하면서 단백질이 어느 정도 소실이 되기 때문에 부 단백질원을 넣으면서 단백질 함량을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WPIH라고 하는 단백질원을 쓰고 있는데 아마 보충제 헬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성분인지 알 겁니다. 단백질을 잘 소화할 수 없는 단백질 섭취가 조금 어려운 굉장히 심한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먹는 이 현존하는 단백질 중에 가장 최상급의 단백질을 저희는 슈퍼푸드 안에 넣어서 크레스티드 게코의 소화와 어떤 섭취에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성분을 넣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 이제 칼슘 그리고 소화 효소 잠시만요. 네, 추가적으로 여기에 칼슘 그리고 소화 효소, 유산균 그리고 다양한 미네랄,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모두 넣었기 때문에 제가 이 슈퍼푸드를 올인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비타민제 따로 사고 유산균 따로 사고 뭐 영양제 따로 사고 해서 이렇게 섞어서 먹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사실 그거는 이제 검증이 되지 않은 배합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크레팍스에서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성분들을 크레스티드 게코에게 먹여보고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추려서 크레팍스만의 배합을 만든 아주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증명이 된 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한 번 사용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료를 지금도 먹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구매해가지고 썼을 때 처음에 안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저희 사료에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설탕이 들어가 있는 사료들을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요. 설탕을 많이 먹는 크레스티드 게코는 일종의 당 중독 증세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설탕이 많은 슈퍼푸드를 먹던 아이들이 크레팍스 올인원은 처음에 안 먹으려고 해요. 이럴 때는 좀 섞어서 먹이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한 2주에서 3주 정도 섞어서 먹이면 이런 당 중독 증세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사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크레스티드 게코를 키우기 시작하시면서 지금 내가 이 사료를 먹이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크레스티드 게코는 이 사료만 먹고 평생을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오늘 문제 없다고 해서, 이번 달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올해 문제가 없다 해서, 내년 문제가 없다 해서 3년 뒤에 크레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이 과연 좋은 사료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고 만족해 주시고 있고 저희 농장에서도 이 많은 크레들에게 먹이고 있지만 정말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너무 잘 만든 사료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좀 재미있어 할 만한 내용이나 아니면 좀 유익한 내용이 이런 것보다는 제가 만든 사료에 대한 홍보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며칠 전에 이제 농장에 오셔가지고 크레팍스님 사료는 어떤 걸 먹여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좋은 사료를 먹이시고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한 크레를 사육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크레스티드 게코를 키우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댓글을 확인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크레스티드 게코 브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